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11년 동안 요 공만 던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, 그리고 3년 만에 합격하신 우리 김현탁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법규 공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년차 때 몇 점 받으셨어요? 50점 받았습니다. 그 당시 점수치고는 또 조금 낮네요. 1-1에서 이제 그 사업인정고 시 법적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누락했고,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만 쓰고 사업인정 고시 법적 성질을 아예 안 썼고, 이제 3번 집행정지 이제 완주를 못했고, 4번에서 이제 사무소 개설을 써야 되는데 사무소 개설 신고가 아닌 줄 알고 신고에 대해서 열심히 썼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3년차는 네, 몇 점 받았죠? 59.5점 받았습니다. 보통 작년보다 점수 떨어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. 그래도 뭐 한 10점 정도 올렸네요. 네. 뭐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년차 때 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? 2년차 때는 일단 안평가사님 기본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었고,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의 기본서만 계속 그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이 기본서를 이제 2년차 때 볼 때는 이제 그 기본서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뭐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, 그런 부분은 거의 한두 번 읽어보고 말았고, 그냥 본문에 이제 그 암기하는 그것만 이제 많이 봤습니다. 기본서만 이렇게 달달달 보고서 뭐 GS에서 따라갈 때는 별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나요? 처음에는 일단 분량을 다 못 채웠어서, 근데 이제 완전 초반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, 암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답안을 또 금방 채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2년차 때 약간 어떤 공부를 조금 미흡하게 해서 이걸 못 따라갔을까? 그때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답을 쓰는 게 아니고, 거기서 그냥 논점을 찍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2년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.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제가 일단 2년차 때 실패를 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, 잠을 많이 안 자고 이제 공부 시간에 최대한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, 그게 오히려 더 그냥 단순 노동같이 그냥 그 기본서에 있는 그냥 그 글씨만 외우고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쓰려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푼다기보다는 정답 같아 보이는 논점을 찍고, 그 논점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본서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, 저는 이제 2년차 분들이 만약 이걸 보신다면 좀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차를 지내고 3년차가 됐습니다. 이제 뭐 페인 분석, 네. 방향 설정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일단 제가 그 2년차 때까지는 순 공부 시간에 이제 그 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, 그거를 이제 아예 안 재기를 시작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법규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그 답안지에 이제 현출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,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논점을 찾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3가지 얘기해 준 것 같아요. 잠 네. 많이 자자, 플러스 알파, 논점 찾기.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. 잠을 많이 자자. 사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,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일단 스트레스와 뭔가 초조함과 조급함과 거기다가 오늘 할 게 안 끝났어. 그런데 잠을 잘 잘 수가 있나요? 저도 사실 그 잠 드는 게 되게 힘들었지, 사실 아침에 이렇게 계속 자는 거는 쉽기 때문에, 잠이 들고 나서 아침에 알람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눈이 떠질 때까지 그냥 계속 잤습니다. 예를 들면 좀 1시간 늦게 일어났으면 오늘 실무 문제 그냥 안 풀어야겠다 하고 그냥 법전만 보고 점심 먹고 뭐 오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실무를 못 풀었는데 망했다. 네.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. 네.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? 저는 잠을 자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. 잠을 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위해서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,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의 연장이다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좋은 멘탈 케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플러스 알파 쓰는 거. 네.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했어요? GS에서 일단 그 문제를 쓸 때 관련된 논점이 이제 나오면 그거랑 이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답안지 그냥 막 일단 쓰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터디가 이제 연기에서 뭐 1기 가고 1기에서 2기 가고 하면서 점차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내용은 좀 빼도 되겠다 이런 게 좀 구분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기출 문제집을 이제 타강사님 거를 봤는데 검토나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그런 걸 또 답안에 또 활용하고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거 다른 강사님 거 좀 내용 보면서 요거는 또 괜찮네 하면 또 이제 서브에 옮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건가요? 근데 저는 따로 서브에 추가를 하진 않고 어차피 기출 문제집을 계속 해독을 했으니까 그냥 이제 답안 쓰면서 이것까지 써줄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또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법규도 기본서 회독, 기출문제집 회독, 법전 회독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점 찾기. 요건 어떻게 훈련하셨나요? 일단 GS 문제를 풀 때 안평가사님 GS 문제가 저희 시험 기출뿐만 아니고 타 시험 기출을 저희 시험 논점에 이제 맞게 이제 그 변환을 해서 이제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몰라 하고 이제 그냥 끝나고 이제 강평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는 데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찾으려고 이제 힘을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GS에서 0기부터 3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논점을 다 맞춘 주차가 한 주도 없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논점 찾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또 35회 때 막상 시험장 가서는 논점을 다 맞추고 나온 또 그런 또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랜드의 GS 정도 훈련하면 기출 쉽다? 적어도 올해 35회에서는 되게 무난하게 좀 논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향 잡으셨고 3년차 때 전반적인 이제 공부 패턴 요거는 어떻게 가져갔어요? 오전에 이제 뭐 법전 회독하고 이제 실무 풀고 오후에 이제 기본서 회독하고 저녁 먹고 이제 또 기출문제집 회독하고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 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?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그냥 100분에 100점을 다 쓸 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 번 쓸 시간에 한 3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기본서 회독할 때 이제 A, B, C, D급 있잖아요. 네. 요거 이제 회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등급 비중은 어떻게 신경 써서 읽어요? 제가 2년차 때는 A급은 좀 더 이제 자주 보고 B급은 이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3년차가 될 때 스터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배 평가사님인 신호정 평가사님은 따로 이제 비중을 두지 않고 기본서에 이제 작은 글씨까지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작은 글씨도 외운 거예요? 네. 참고 읽을 거리? 맞습니다. 그것도 역시 남들 안 쓰는데 답안지 한 줄, 두 줄 이렇게 쓸 때에 또 쾌감이 또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4번 문제에서 이제 행정상 제재에 이제 4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쓰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이제 과태료 재판을 제기해야 된다.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한두 줄 이렇게 써주는 게 또 저는 득점에 또 나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4번이 55% 받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 사실 암기량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헉 하는 양일 수 있어서 처음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AB급만 봐도 이거 우리가 외울 수는 있는 건가요?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2년차 때도 이렇게 좀 등급 비중 없이 그리고 작은 글씨까지 내가 외우겠다 하고 회독하는 거 2년차 때도 가능할까요? 남들이랑 차별 안 되는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은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격에 한 발이라도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암기하시는 거 요건 또 어떤 패턴으로 뭐 어떤 식으로 암기하셨어요? 법전은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이제 양치하고 바로 앉아서 법전 읽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. 뭐 어디까지 읽었어요? 행정기본법, 행정소송법, 앞에 행정자 들어가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3법은 법, 령, 시행규칙까지 다 봤습니다. 령까지? 네. 그럼 그것도 막 엄청 많이 봐서 사실 령도 그 당시에는 꽤 쓸 수 있었다? 네, 근데 저는 많이 봐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었는데
막 몇 조였는지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와, 령까지 외웠으면 진짜 그 외우기 싫은 걸 외웠다는 게 대단합니다. 저는 근데 되게 그렇게 싫다고 생각 안 들고 법전 보는 게 의외로 되게 재밌었습니다. 어떤 포인트에서요? 왜냐면은 뭐 이론이나 실무 내용 같은 건 그 논점이 안 나오면은 사실 못 쓰는 건데 법전은 거기 있는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고 가성비가 좋다 해야 되나? 네,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법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잠시 쉬었다가 우리 김현탁 평가사님이 사실 지금 실무 이론 법규 공부 방법이 사실 거의 똑같아요. 사실 돌이켜보면은 좀 짧게 공부하신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공통점이에요. 그냥 뭔가 이 방법대로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앞이랑 중복되더라도 다음 편에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